인사이드 머니를 아껴주시는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2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주는 연금저축, 또 IRP, 또 DC형 퇴직연금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,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어납니다.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전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, IRP나 DC형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때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액까지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. 세액공제 효과는 물론 매력적이겠습니다만 연금계좌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찾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중요하겠죠. 소득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율이 다른데요. 직장인은 총급여액 5,500만 원,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. 이 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가 좀 다르거든요. 직장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총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16.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1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었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16만 5천 원 줄일 수 있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총급여액 5,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떠냐? 이때는 납입액의 13.2%를 세액공제 적용받습니다. 그래서 소득이 적은 분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. 그렇다면 늘어난 200만 원을 어디에 넣는 게 유리할까 한번 따져보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,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 펀드에 적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니, 연금저축 보험이나 IRP에 넣으면 안 되냐? 그렇지는 않죠. 어디에 넣건 세액공제 효과는 똑같습니다.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좀 우선 고려해 보시라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. 첫째는 납입의 유연성입니다. 이 부분은 연금저축 보험과 좀 비교할 때 그런데요. 보험은 가입할 때 매월 불입액, 그리고 납입 기간이 딱 정해지죠.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납입한다,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따박따박 낼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간혹 그 자금 사정이 좀 좋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연금 납입액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금저축 보험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2달 이상 연체가 되면 또 실효가 되거든요. 그에 비해서 연금저축 펀드는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, 또 상황에 따라서 납입액을 조절할 수도 있고, 또 중지시킬 수도 있고, 또 한꺼번에 목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거든요. 요약하면 연금저축 보험은 일종의 그 강제저축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서는 납입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중도 인출 조건입니다. 이 부분은 IRP와 비교할 때 좀 두드러지는데요. 연금저축이나 IRP는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만 그 전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긴박한 사정이 생기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. 이것은 법에 사유를 엄격하게 정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연금저축과 IRP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우선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라든지 개인회생, 또 파산 선고, 또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됩니다. 그러나 사망, 해외 이주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, 연금사업자, 금융회사죠.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됩니다만 IRP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에는 3.3에서 5.5%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. 이것은 법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딱하다, 이렇게 보는 것이죠. 차이가 더 큰 건 그 다음의 경우입니다.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
또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다. 그렇다면은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중도인출이 됩니다. 기타 소득세 16.5%를 물긴 하지만요. 그러나 연금저축은 기타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되지만 IRP는 안 됩니다. 자, 이 차이가 큰데요. 만약에 자금은 꼭 필요한데 중도인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시고 나는 그래도 900까지 채워야 된다. 그렇다면 그때 IRP를 추가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